화창한 날씨의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여성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남성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 식당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살고 있는 안젤라입니다. 나폴리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평범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는 지금 6월이 되었으며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이 추워요. 한국의 봄과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피자, 파스타, 젤라또 등 음식뿐만 아니라 피사의 탑, 콜로세움,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 등 볼거리가 많은데요. 아버지는 운이 좋게 이탈리아 관광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계셨지요. 당시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며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신 후였습니다.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하는데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평소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잘 되던 아버지의 회사는 투자 실패, 비자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투자 실패, 비자금에 대한 금액을 물어야 했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집 하나를 얻어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주부로 살아 경력이 없었던 어머니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점점 학교 가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은커녕 대학교에 갈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정말 제 앞날은 어둠밖에 없을 것 같았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처음에는 써주는 곳이 없어 많이 힘들었는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설거지, 서빙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나폴리의 피자장인 피제리아가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피부색도 약간 그을려있고 조그마한 키를 가진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인은 아주 희귀해서 모두가 신기한 물건을 쳐다보는 듯 했지요. 아시아는 일본밖에 몰랐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으로 이름은 현수였어요. 나폴리 피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 피자 기술을 배우기 위해 16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탈리아까지 유학을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매일 누구보다 일찍 나와 준비하고 일하는 현수였지만 이탈리아어를 하긴 하지만 서툴러서 잘못 알아들어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단 직원이었던 현수와 저는 자연스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셰프님에게 혼날 때면 항상 혼자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혼나서 주방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현수가 이어폰 한쪽을 끼워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음색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그쳤고 그 음악에 위로받았습니다. 그 뒤로 더욱 친해졌고 현수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매년 9월경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자 축제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자의 납작한 빵인 도우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의 피자 토마토 토핑이 처음 시작된 곳이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의 요리사 라파엘레는 피자에 토마토 토핑 외에도 모차렐라 치즈와 바질을 추가하여 피자를 구웠는데 당시 나폴리를 방문하고 있던 마르게리타 왕비에게 대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마르게리타 피자의 원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징이자 나폴리의 자부심인 피자를 홍보하고 기억하고자 시작된 이 축제는 방문객 100만여 명을 기록하며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피자 축제에는 정말 많은 가게들이 나왔어요. 장작 화덕에 구운 마리나라, 마르게리따 등 피자들이 각자 가게 개성에 맞게 모두 다 달랐어요. 해변에서 열리는 터라 그날 현수와 맞이했던 노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예정보다 일찍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르고 있었지요. 현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현수를 떠나보내고 1년이 지났을 즈음 전보다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저 또한 하지 못했던 공부에 욕심이 나게 되었어요.
어릴 때 가지 못했던 대학교에 진학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삶이 녹록지 못했고 어마어마한 학비에 저렴한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른 나라로 국기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 뜰 듯이 기뻤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큰 나라로 갈 경우 학비는 지원되지만 생활비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실망도 잠시 생활비까지 지원이 되는 일본과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현수 생각이 나서 반가운 마음에 한국으로 결정해버렸지요. 설레이는 마음도 잠시. 의외로 한국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한국은 당시 IMF 금융 위기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지원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식사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숙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으로 저는 2층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기도 하셨지만 가끔 따끈한 감자를 삶아서 간식으로 주시기도 하고 딸처럼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분도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길도 잘 가르쳐주고 친절했어요. 한국어도 점점 익숙해져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도 이탈리아 음식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가끔 이탈리아 전문 레스토랑에 가보았지만 현지에서 먹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글쎄 현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 셰프를 불렀어요. 셰프는 나와서 왜 불려왔나 쭈삣쭈삣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같이 일했던 현수였어요. 일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어묵탕과 석화구이로 제외의 술을 마셨지요. 현수는 현재 이탈리아 레스토랑 메인 셰프를 맡고 있고 3년 뒤쯤에는 자신의 가게를 열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새벽이 밝아오도록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자주 현수가 있는 레스토랑에 갔고 현수가 쉬는 날이면 경복궁, 남산타워,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을 데려가줬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요. 하루는 현수가 한국은 이탈리아처럼 피자 축제는 없지만 그 재료가 되는 치즈 축제가 있는데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식품 전공자로서 다른 나라의 치즈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탈리아 피자 축제에서의 현수와의 좋은 추억 때문에 바로 오케이 했지요. 그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임실로 향했고 임실 치즈 축제에 도착했을 때에는 노랗고 예쁘게 핀 국화밭이 맞이해왔습니다. 마치 우리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즈 시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마침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현수가 들려주었던 그 음악이었어요. 현수는 산울림이라는 유명한 밴드라며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수라고 했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로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도 그 음률과 특유의 음색에 매료되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현수는 잊지 않고 산울림의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가사와 뜻을 알려주었는데 그때 몰랐던 깊은 감정까지 살아났어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낙이 되었지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우리는 시간을 자주 보냈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연인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학 기간이 끝나갈 때 즈음에는 결혼까지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님께 우리 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자며 지방에 있는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시집 오는 서양인은 매우 희귀했으며 한국인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더욱 더 드물었지요. 과연 저를 좋아하실까 싶기도 하고 만약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이탈리아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한국에 살 수 없었고 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현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원래 올라오기로 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나타난 현수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현수가 반갑고 좋았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현수의 얼굴은 어두웠고 다시 생각해보자며 저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3대 독자인 집에 외국인 며느리라니 얼토당토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도 저를 납득시키긴 힘들었는지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슬픈 얼굴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현수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체온도 높게 나오고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했지요. 좀 쉬면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헛구역질을 하며 변기로 달려가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깜짝 놀라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리일을 찾아보고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이미 임신 8주차에 접어들고 있었지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혼자 키울 수는 있을까? 별의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온 선물 같은 아이이니 잘 키워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여태까지의 일이 생각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현수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현수에게 말을 해볼까 싶기도 해 찾아봤지만 다니던 레스토랑의 셰프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은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름은 라틴어로 선물을 뜻하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테오로 지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와 일 두 가지를 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요. 어린 아들 마테오가 자라면서 점점 아빠를 닮아갔고 현수의 얼굴이 보여 더 그리웠습니다. 마테오는 늘 아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밖엔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결말이 달랐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며 마테오를 위해 아빠를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학사를 딴 경험을 바탕으로 피자 가게를 운영했고 가게에서 독자적으로 소스를 개발하여 가게들이나 쇼핑몰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들 마테오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저의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이탈리아에도 불고기나 김치찌개 등을 파는 한인 가게들이 생겼어요. 유독 한국을 궁금해했던 아들 마테오와 함께 한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와의 추억이 떠오르며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현수와의 추억이 가득한 바로 그 노래였어요. 아들 마테오는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어느 날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가게에서 유통하고 있는 소스를 직수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라 저는 조금 꺼려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고 아들의 설득에 이 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한국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매우 크고 넓은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너무나도 높은 천장은 제가 마치 미니어처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았던 한국 땅을 또 밟게 되다니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도 높은 빌딩과 아파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날은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명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처음 갔던 곳은 경복궁, 예전에 현수와 같이 갔던 곳으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만 아들에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지붕과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테오는 처음 보는 고궁과 한복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길래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마테오는 파란색의 한복을, 저는 분홍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대여해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들어가니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라 더 즐겁게 관람을 할 수 있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도 했는데 화롯, 만개, 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BTS의 RM이 후원하여 복원된 화롯이 있어 더욱 사람이 많았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마테오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그 나라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시장이 좋을 것 같아 경복궁을 갔다 광장시장에 들러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빈대떡과 김밥, 수수부꾸미와 꽈배기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던 시절 많이 먹었던 김밥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맛있게 양념된 밥 위에 야채와 해물 김으로 돌돌 말아 그 위에 참기름과 깨소금 솔솔. 마테오의 입에도 잘 맞는 듯 했어요. 줄이 길게 서 있길래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이 수수부꾸미라는 음식이었어요. 팥이 달달하고 겉이 쫄깃쫄깃하여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탈리아인은 에스프레소를 즐겨 먹어 각자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모카포트를 들고 다닐 정도인데요. 한국에는 카페가 정말 많아서 커피 걱정을 할 일이 없었어요. 어디에 가도 카페가 존재하며 에스프레소 맛 또한 좋았습니다. 다음날 메일로 제안받은 회사에 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대표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끗희끗 흰머리와 주름이 생겼지만 현수였습니다. 현수 또한 눈이 커다래지며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마테오는 어렴풋이 느꼈는지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하러 갔던 사무실은 어느덧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그렇게 저를 떠나보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찾아보았지만 같이 일했던 식당뿐, 집도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 기적 같은 일에 앞으로는 어떤 일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셋은 뜨거운 재회를 했고 일주일 내내 한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지금도 현수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추억하고 또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다니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